안녕하세요. 이번에 로스트아크 콘서트를 지휘한 지휘자 안두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로스트아크 콘서트에 아티스트로 코크스에이틴에서 한유미 밴드 리더로 활동한 한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로스트아크 콘서트가 굉장한 성공을 했잖아요. 맞아요. 로스트아크 콘서트를 이제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리액션을 보는 너무 그런 재밌겠는데요? 코너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봄보야지. 맞아요. 제가 지휘할 때는 좀 음악에 집중돼 있어서 네. 이렇게 즐기지 못했는데 네. 너무 화려했어요, 정말.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봄보야지라는 곡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게임을 실행했을 때 처음에 이제 기다리는 로딩되는 시간에 나오는 음악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갈매기 소리와 그 파도 소리, 바다 소리도 효과음팀에서 직접 메이킹한 소리를 다 제공해 주셔서 음향팀에서 이제 음향 감독님께서 이제 플레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합이 딱 잘 맞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공연에 약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정말 첫 시작부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제가 영화 음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 어떤 거가 있냐면요. 지금 게임을 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뭐 굉장히 맞아요. 멋진 영상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관객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살짝 이 템포가 약간 빨라요. 네. 그래서 더 박진감 있게 네.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네. 그 무슨 대본 읽는 톤 그래요? 좀 자연스럽게 제 말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랬나요? 오케이. 한번 쭉 가볼게요. 이 콘서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금강산 디렉터님의 그 의견이 닿지 않은, 손길이 닿지 않은 맞아요.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러 이 곡을 첫 곡으로 선정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시작하는 그 스토리를 듣고 시작했잖아요. 공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을 연주할 때 그 작곡가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곡 배경 지식들을 알고 좀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이 곡은 이제 뭔가 항해를 나갈까 할 때 새로운 다짐과 각오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굉장히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연주가 되도록 저희가 좀 그런 표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레오나트. 처음 이 악보 보는 순간 이 음악 왜 이렇게 좋아? 맞아요. 그 약간 묘하게 이 음악은 그 한국 사람들 정서에 러시안 왈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쇼스타코비치 재즈 왈츠 이거 있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 음악의 느낌과 그리고 요즘 현대적인 요소가 잘 가미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깊게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 연주할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피아노
솔로로 시작하는 도입부부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첼리스트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사운드도 최대한 행복한 느낌이 나게 느낌. 네, 벨 소리를 좀 여러 가지를 섞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곡은 또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 마지막에 첼리스타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곡 마지막에 원래 이제 첼리스타로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지나고 나서 앞으로 뭔가 일이 전개될 그런 맞아요. 불안함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어. 바람 소리를 조금 넣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작곡가님한테 의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기는 근데 너무 평화로운 마을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시더니 좋다고 하셔서 네. 그게 이제 공연에 그렇게 반영이 돼서 공연이 됐습니다. 이 레오나트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인데 약간 리드미컬하게 좀 전투적으로 변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뭔가 복선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뭔가를 이게 요 암시하는 리듬. 맞아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묘하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은 그냥 행복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 로스트 아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전투, 모험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는 네. 그 큰 복선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예고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그렇게 바람 소리를 생각하지 않았나 네, 생각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보면은 리액션 영상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BTS 보면서 외국인들이 막 아, 놀라는 리액션 같은 거 막 맞아요. 보면은 그 우리가 연주한 거를 내가 보면서 내 콘서트를 네. 누군가 리액션하는 아.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유튜브에 리액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소드 크로스드 할 때 네. 사람들이 굉장히 몰입을 했고 이 부분부터 엄청난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여기에서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엔 고요하게 시작하잖아요. 네, 여기 타이밍 맞추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냥 너무 고요하고 뭐 별거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안 맞을까봐 우리 노심초사하면서 했던 부분. 맞아요. 네. 아, 이게 느낌 너무 좋아요. 네. 아,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지금 잘 들리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바닥에 깔리는 저음의 패드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효과음이랑 피아노도 일부러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 다 메이킹해서 원곡이랑 비슷하게 저희가 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휘자님 표정은 또 굉장히 비장하죠? 아, 이거 보다 보니까 제 약간 제 표정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편집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는 제 얼굴 보는 게 어색해요, 사실은. 아, 저는 이제 지로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 표정으로 참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죠. 곡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휘자님의 표정과 제스처만으로도 저희가 정말 충분히 몰입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저도 이렇게 같이 리액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사실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게 약간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G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쇼맨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음악이 몰입이 되지 않으면 그런 표정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음악이 몰입이 됐고 그 몰입으로 인해서 음악을 느끼면서 나오는 표정들이었다. 그래서 내 표정은 진심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합창단이 양쪽으로 위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합창단들도 저를 보면서
시작점하고 끝점 그리고 중간중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보게끔 하려면은 제가 이렇게 지휘를 하면은 그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팔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오면서 네, 지 군단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 같고요. 이 금관이 막 나올 때 합창 소리가 좀 묻힐까봐 이 곡은 사실 콰이어를 백업을 많이 했어요. 백킹해서 일렉톤에서 코러스 소리도 같이 넣어서 패드랑 그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스트링 그 현악기죠. 현악기들 보면은 지금 리듬이 굉장히 멋지게 나가잖아요. 네. 근데 다이내믹하죠. 반복적인 리듬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연주자들한테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연주지만 또 하나의 노동이에요. 근데 이 노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계속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쳐도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KBS 교육단 선생님들께서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진짜 맞아요. 이런 곡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연주자들 체력적으로 나중에는 한계에 도달해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KBS 교육단 선생님들이 진짜 제가 나중에 영상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주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전체적인 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십 명이 네. 움직이는데 수십 명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거에 몰입하는 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지휘자가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 뭐 우리는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의식을 네. 한 집단이 한꺼번에 갖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제가 그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엄청난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맞아요. 곡을 연주했던. 네. 와, KBS 교향악단 분들이 게임 음악을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연주를 임하시면서 하시는 연주나 얘기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더 멋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 곡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 그냥 악보 그대로 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부드럽게 연주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았어요. 근데 한음 한음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한음 한음을 좀 더 끊어가면서 강렬하게 포인트를 주면서 연주를 한다고 제가 이제 방향을 제시를 했죠. 네. 방향을 제시를 하고 나니까 합창단하고의 그런 어떤 소리 사운드가 좀 더 응집력이 생기면서 강렬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리허설 때까지도 지휘자님께서 이 부분은 네. 조금 더 강하게 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합창단 분들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는 게 또 오케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합창단 분들, 네. 구리시립합창단과 천안시립합창단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고 그리고 진심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비춰지는 합창단 분들의 표정을 보면 또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몰입해서 와, 이렇게 환희에 차서 또 노래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표정이 비춰질 때마다 또 같이 또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지휘자님 그거 생각나세요? 저희 어린 시절에 63빌딩에 가면 그 아이맥스 무비라고 있었어요. 알죠. 네. 저거 그 얘기를 하면 안 너무 된다요? 옛날 사람 같다 진짜로. 이렇게까지 영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공연은 저도 사실 처음 경험했어서 네. 그 영상을 보면서도 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일사피팅을 가면 하지 맙시다. 나이 공개돼. 자, 다음은
예, 또 이번에 스마일게이트에서 로스트아크 작곡팀을 그 전야제 때 이제 네. 공개를 하면서 이제 작곡가님들 소개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스타 작곡가들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네. 클래식 피아노 전공하신 네,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이런 음악이 게임에 있구나 하면서 좀 백장원 작곡가님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했는데 이미 예전에 그 뉴에이지 음반도 이미 발매를 네. 하셨었더라고요. 네, 저도 찾아봤어요. 네. 너무 좋아서. 네. 네, 백정훈 작곡가님이 되게 멋있는 곡도 많이 작곡하시지만 되게 따뜻한 감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앨범들에도 이렇게 스트링이나 이런 악기들을 넣어서 피아노 솔로곡으로 나오는 음반들도 다 좋더라고요. 천사같이 또 예쁘게 나오셔서 곡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이 곡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전 노래가 들어가 있어서 원래 이제 노래 없이 네, 피아노 솔로곡이죠. 네. 저 이거 게임 장면 찾아봤어요. 네. 그 등대에 의해서 네. 그 죽은 아내의 그 영혼을 느끼면서 그 남편이 하늘 보면서 네. 여기 아내가 있었어. 네.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금강선 드릴트님께서 이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작사를 해주셨다고 해요. 아련하게 남겨줘서 이런 담담함이 주는 먹먹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다시 닿을 수 없는 지나온 날들 아마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약간 좀 약간 되게 여유 있는 템포네 보통 때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통 가수분들이 노래를 할 때는 MR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R을 틀고 가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가수가 원하는 대로 템포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드 가수분에게 따로 요청을 드렸던 거는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냐. 원하는 대로 편하게 다 노래 불러라. 그 느리게 하고 싶으면 느리게 하고 빨라지고 싶으면 빨라지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는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드께서 움직임을 좀 많이 주셨어요. 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금 사실 여기 넘어가는 부분이 리허설 때 사실 좀 안 맞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럴 때 이제 지휘자가 교통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대기실에서 그 제이드 님께 제가 여기는 제가 드릴 테니까 저를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맞다가 그 공연에 딱 들어갔는데 네. 다 이제 맞았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던 약간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로스트아크 공연이 탄생했다. 네. 다들 오래 기다렸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버로 들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 등장할 때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네. 진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맞아요. 공연이었어요, 정말로. 야, 모두 들어봐. 그 댓글 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저기 현장에 있었던 분들 반응이 진짜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환호성과 반응들이, 리액션들이 맞아요. 너무 즉각 있어서 저희가 공연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즐기면 돼, 심각해지지 말고. 이제 나올 곡은 발탄 메들리입니다. 이 발탄 메들리는 할 말이 많아요.
저 앞보 좀 갖고 와주시겠어요? 지휘자님의 가장 노고가 많이 들어간 엄청난 대작이죠. 앞보가 이만해요.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큰데 여기 이제 앞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보들이 있는데요. 박자가 너무 많이 변해요. 오케스트라와의 첫 번째 연습 이전에 이제 작곡가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의자 앉자마자 여기 발탄 쓰신 작곡가님 누구세요? 네, 이랬어요. 발탄 쓰신. 근데 그게 백정은 작곡가인 거예요. 너무 의외예요. 네. 아까 영어를 배우는 스프를 쓰신 분이 이걸 썼대요. 아, 저예요. 이러는데, 와. 여러분들이 듣던 그 발탄곡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 오케스트라 음악이 아닙니다. 미디예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음악이에요. 컴퓨터 음악인데 이걸 처음으로 실제로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백정은 작곡가가 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 저 이번에 이거 처음으로 연주되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작곡가가 바라보는데 작곡가가 만족하게끔 연주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지휘자들. 네. 이제 편곡자님하고 연락을 하는데 편곡자님이 이걸 오케스트라 악보로 옮기면서 제가 사실은 말을 못했지만 와, 이게 연주가 가능한 걸까?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연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연주는 가능합니다.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만한 곡이었는데 네. 또 하나 뭐 KBS 네, 교육학단이어서 맞아요. 가능했던 그래서 거죠.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했었을 네. 것 같아요, 정말. 저 이 설명 되게 많이 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를 보나요? 딱 이야기를 드릴게요. 봅니다. 저희는 안 보면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러는데 이게 앞보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 위에서 움직임들이 이제 보여요. 숙련된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리고 숙련된 연주자들이잖아요. 선생님도. 그래서 숙련된 연주자라는 거는요, 이미 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개를 들고 보지 않더라도 앞보를 보면서도 그 움직임이 캐치가 되죠. 그 기본 8분의 7박자 형태예요. 8분의 7박자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세기 힘든 좀 헷갈리는 맞아요. 박자예요. 긴장의 끈을 놓기 네. 힘든 이게 곡이죠. 7박이라서 더 긴장됐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네. 계속 가는데 저도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마무시한 곡이에요. 예. 그 소름 끼치는 그 공포심과 네. 그 긴박감 이런 것들을 맞아요. 음악 하나에 굉장히 잘 녹여낸 한윤민 밴드. 네. 아니 어떻게 또 이런 밴드를 결성을 하셨어요? 저희 밴드 자랑을 하자면 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너무 훌륭하신 뮤지션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드럼을 쳐주시는 분도 이승철 밴드, 황제 밴드 드러머이시고요. 네, 베이스 쳐주시는 분도 와. 네, 저 유명한 뮤지컬들에서 많이 활동하는 분이시고, 네, 그 지금 여기 혼토니 브라스 밴드도 제가 사실 예전에 어느 공연을 갔다가 너무 잘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아, 그렇게. 다음에 꼭 같이 공연하자고. 아.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합이 너무 네. 좋은데요? 저희가 또 게임 공연을 또 워낙 많이 했어서 네, 다 너무 좋아했죠. 와, 우리 로스트아크 공연한다 이러면서. 슬픔, 불안, 절망. 아, 성우님 너무 멋있어요. 네, 아스텔지어가 이게 쉽지 시작되리라. 않잖아요, 지휘자님. 정말. 성우님이 녹음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무대에 나와서 한다는 거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분 덕분에 이 몽환의 아스텔지어가 정말 더 극대화된 부분이 있어요. 집중이 확 됐죠. 네, 진짜 찬사를 받아야 네. 될 인물이셨어요. 네, 김현심 성우님. 네. 제가 너무 멋있어서 네, 이름도 외웠어요. 이 곡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한 명의 스타 소프라노가 네. 김선덕 소프라노님. 네. 사실은 지금 여기 구간까지는 뭔가 뒤에 펼쳐질 것들을 위한 아직 준비 과정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소리가 멈추고 소프라노만 등장을 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환희에 차오르는 네. 부분이었어요, 정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드린다면은 여기는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네. 그 김성덕 소프라노님 이렇게 뭔가 진짜 막 긴장감 있게 가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 딱 멈추고 김성덕 소프라노님의 그 이제 레치타티보 같은 그 애드립만 딱 나왔잖아요. 여기가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게 딱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여기 집중이 되게끔 하는 장치예요. 관객들이 여기 집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음정을 올리면서 합창단 들어오고 오케스트라가 들어오면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데 이 구조적 장치를 네. 너무 작곡가가 네. 잘 표현을 했고요. 네. 리허설 때 김성덕 소프라노님하고 딱 했는데 여기가 안 맞았어요.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제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고 들어오세요 했어요. 그리고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김성덕 소프라노님이 혼자 솔로 하시다가 딱 올라갈 때 보면은 곁눈질로 저를 이렇게 보는 게 보여요. 이게 카메라 잡혔더라고요. 네. 이성우님의 이런 몸짓이나 모션들이, 예. 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더 멋있게 나온 네. 것 같아요. 뒤에 영상도 너무 멋있고. 사실 이 음악이 원곡을 들어보시면은 뒷부분에서 살짝 느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템포가 느려지는데 저 안 느려졌어요. 느려지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니까 몰입도가 더 생기더라고요. 네. 또 사람들에게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템포를 늘려야 될 부분에서 안 늘렸습니다. 안 늘리고 가는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네. 훨씬 박진감이 느껴졌어요. 네. 아. 좀 짠한 곡이죠. 네. 제가 공연이 끝나고 디렉터님이 저를 보시겠다고 오.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오신 거예요. 아. 카페에 와가지고 정말 새벽까지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디렉터님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 게이머들 네. 사이에서. 근데 제가 이야기를 길게 나눠본 결과 정말 찐입니다. 그런 정말 찐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분이셨고 정말 따뜻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디렉터님이 일일이 저희 대기실에 다 오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해주고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발달장애인 단체 중에 이제 네. 핫하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핫하트 이야기를 꺼내니까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이러면서 찾아보더니 이번에 우리가 그 기부하는데 동참을 했다고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Y석에서 보신 분들, 유튜브로 Y석을 네. 보신 분들은 이거 티켓값 지불해야 된다면서 여기다가 후원을 하셨는데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탈춘의 노래. 고급스럽다. 디렉터님은 이 콘서트에 관객들이 얼만큼 빠져 있었을지를 이미 예상하고 그런 계셨던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이제 꿈을 꾸면서 네. 이렇게 저 이 곡이 마지막 딱 연주할 때 사람들 환호성이 깜짝 놀랐어요. 그쵸. 엄청난 환호였어요. 진짜 최고의 네. 환호성이었어요. 디렉터님은 예술가의 기질을 아예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 개발자이기 전에 영혼을 갖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그 여러분들께서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정말 수백 개의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몇 개의 댓글을 추려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귀한 분을 이 자리로 모실 거예요. 네. KBS 교향악단이 한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로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또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적인 실무적인 것을 담당하는 네. 손유리 팀장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경악단 공연기획팀장 손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RECCE, 레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로스트 아크 음악들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협업 과정은 어떠셨는지요? 게임 음악에 대한 어찌 보면 오케스트라의 협업이 그렇게 뭐 활발하게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저희는 초기 단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희는 오케스트라여야 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오케스트라. 사실 오케스트라라는 게 이 단체인 거잖아요. 네. 장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이게 어떠한 장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공연을, 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어떤 구성이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여기에 음악 첫 인상으로 네. 끝까지 네. 남아 있었어요. 네. 스틱스님께서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유저입니다. 우선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게임 음악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제안을 받으셨을 때와 공연이 끝나고 나서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지 궁금합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요. KBS 교육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연 제안을 드리려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막 베토벤 할까 차이코스키 할까 막 생각을 했는데 딱 하는데 게임 음악이요. 그래서 게임 음악이요?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게임을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는데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이미 거의 영화 감독들도 참여를 하고 한스 짐머 같은 사람들도 참여를 네. 하고 있어요. 내리 스친 거는 PC 게임일 거다 딱 네. 생각했는데 PC 게임 하면 좀 아기자기한 음악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음악을 듣는 순간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음악이라면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게임 음악 시장에서 멋진 곡들이 더 빨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박경빈님의 댓글입니다. 클래식의 대중화에 있어서 이번 공연은 어떤 위치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추천 클래식 곡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게임 콘서트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래서 로아 콘서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까지 평가를 받는데 그 한가운데 KBS 교향악단이 있어요. 맞아요.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관객들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관객층이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오케스트라 공연장에서 보던 관객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 공연장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관객들의 그 진지함이 사실은 이미 이분들이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악에는 장르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클래식만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예전의 고정관념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번 공연 끝나고 나서 DM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클래식에 관심이 생겼다. 클래식을 전혀 관심 없다가 오케스트라가 이런 거였어? 하면서 그러면 뭐 베토벤 교향곡이나 뭐 이런 거부터 들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질문도 받았고 클래식 초보들에게는 네. 그 귀에 익숙한 거부터 듣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럼요. 일단 유튜브로 듣기 좋은 클래식 검색하면 막 나온다고. 일단은 그거부터 네. 왜냐면은 생소한 음악을 들으면 좀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만약에 레오나트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쇼스타코비치 재즈 왈츠 2번을 추천하고 싶고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18번째 그런 곡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곡을 듣느냐보다 어디에서 듣느냐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클래식 공연이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찾아보시면 가까운 공연장들에서 항상 열리고 있는 클래식 공연들이 너무 많아요. 음악을 더 접하고 싶으시면 공연장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부터 이제 가시면서 진짜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로비에 팀장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사진도 찍어주실 거예요. 네, 로마러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또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준비 기간
정말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 뭐 몇 달을 준비했을까,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그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연습한 거는 공연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첫 초견으로 악보를 받고요. 여기서 이미 놀라실 거예요. 이게 짧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프로 오케스트라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프로들은요, 예, 이미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곡을 얼만큼 준비를 제대로 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휘자가 와가지고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헤매면요, 오케스트라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네. 예, 공연의 성패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전에 악보를 미리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새벽까지 카페에서 공부를 했어요, 정말로. 하여튼 완벽한 연주를 준비하는 데는요, 절대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승준 리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시거나 인상 깊었던 로스트 아크의 BGM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만약 또 로아콘을 하시게 된다면 공연하지 못했던 BGM 중에서 공연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BGM이 있나요? 저는 다 좋았어요, 사실. 다 좋았는데 굳이 하나를, 몽환의 아스텔죠. 예. 공연하지 못했던 BGM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어서 여유가 생기는 대로 해보면서 그런 BGM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 좋았어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몽환의 아스텔지어가 예, 연주하면서 너무 저희가 진짜 찬미하라 그게 정말 와닿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고요. 다음 후에 또 공연하는 건가요? 로스트 아크로 만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비하인드 이야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KBS 교향악단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그 리액션 하시잖아요. 리액션 영상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더 많이 퍼질 수 있게끔, 그래서 KBS 교향악단에도 더 많은 사랑이 올 수 있게끔 로아 유저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